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제가 석가탄신일이었습니다. 불교도 자비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기독교도 역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독교가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드는 비유예요. 유대인이 사마리아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 지역이 고지되고,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갈 때는 다 내려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사마리아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래서 돈도 다 빼앗기고 다쳐서 피를 흘리고 누워 있었는데, 레위인도 지나가고, 유대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걸 보고 이 사람을 구해서 여관에 묵게 해주고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해줬다. 그러면서 예수가 물어보는 거죠. 누가 이웃이냐고.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본질은. 그래서 많은 설교가들이 레위인이 그냥 지나간 이유, 유대인이 그냥 지나간 이유, 제사장이 그냥 지나간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해요. 왜냐하면 피 묻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면은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혹은 유대인도 마찬가지인데, 성전에 제물을 드리거나 이런 것들이 부정한 몸이 되어서 일정 기간 참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지만 안 도와줬다라는 이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도와줬다. 사마리아인이라는 건 지금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말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입니다. 느헤미야가 포로기가 끝나고 예루살렘 총독 자리를 한 자리 꿰차고 가면서 거기다가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고 그러면서 다시 나라를 만들죠. 이때 자기가 순수한 혈통이고 또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당시 그 지역에 남아서 살고 있던 사람들을 이방인과 섞여 살았다라고 해서 더러운 종족 사마리아인이라 부르고 배척했어요. 지금도 걔네들이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과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부정타는 일이고 만나는 것도 부정타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피까지 흘리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면 정말 부정타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도와줬다는 거예요. 다친 사람이니까 도와준 거죠. 그래서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누가 이웃이냐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뉘앙스는 딱 뭐냐 하면,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이스라엘에게는 이웃이다,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처럼 이거 진짜 웃기는 개수작이죠. 이 이야기를 무엇과 연결해서 보면은 좀 더 쉽게 이해가 가느냐 하면, 예수가 어느 지역에 돌아다닐 때 그때 그 아이가 아파 있었던, 아이가 너무나 아파가지고 간절했던 엄마가 있었어요. 이방 여인이죠.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여자가 예수에게 찾아가서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가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자식에게 주려는 걸 개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개 취급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아이를 고치겠다는 마음으로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삽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가 내가 이만한 믿음을 아직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거 굉장히 시건방지고 짜증나는 대답입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뇨. 내가 너희를 개라고 부른 것이 너무나 미안하구나 라고 이야기했을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네가 개 같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네 자식에 대한 간절한 사랑이 이 정도니까 이제 네가 인간처럼 보여, 이런 의미랑 이게 뭐가 다른 거죠? 이게 무슨 대단한 사랑 이야기냔 말이에요. 이거나 유대인에게 잘했으니까
더군다나 피 흘리고 부정할 수 있는 유대인에게 잘했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인간이야, 이웃이야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기독교는 조금 기괴한 문명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1900년도 초기까지, 1958년도까지 서구는 유색인종들을 동물처럼 전시를 했습니다. 식민지가 개발되면서 신세계, 신대륙이 발견되고 막 하면서 평소에는 자기네들이 보지 못했던 동물들을 가져다가 전시하는 동물원이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왕가나 그 나라의 국력을 상징하기도 해가지고 경쟁적으로 희귀한 동물들을 가져다가 동물원에 전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당시 조금 그 보통 사람과는 다른, 사실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인데 이 장애인들을 가지고 하는 서커스 같은 것들이 되게 유행했었어요. 그 일환으로 흑인들을 잡아다가 서커스를 하게, 거기는 구경거리를 삼습니다. 마치 동물원처럼 단순히 전시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돈벌이가 됐어요. 그래서 인간이 전시합니다. 백인들, 흑인들을. 그리고 먹을 거를 던져주거나 그러면 뭐 노래도 부르고 박수도 쳐야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물웅덩이를 만들고 그 물에 들어가야만 하고, 이런 아주 비인간적인 짓을 했는데, 이 비인간적인 짓을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네들이 과학이라고 부르는 우생학에 근거하는 거예요. 열등한, 아직 진화가 덜 된 동물이라는 거죠. 피부색이 다르면 흑인들. 이렇게 해서 흑인들을 구경거리로 삼았어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아프리카 그 원주민들 중에 이게 하체가 굉장히 비만해지는 유전적 병을 가진 종족이 있어요. 그 여인을 하나 데려다가, 원래 초기에는 이게 그렇게 전시용 목적이 아닌데 그냥 일반적으로 잡혀온 노예였어요. 그랬다가 누가 제시를 하는 거죠. 야, 이 몸이 좀 이렇게 특이하니까 이거 돈벌이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돈벌이를 시킵니다. 그래서 잡아가서 아주 속이 다 비치는 옷을 입고, 엉덩이가 굉장히 크고, 엉덩이가 크기 때문에 기형적으로 여성 성기는 크다, 뭐 이거를 보여주면서 이걸로 돈벌이를 합니다. 아주 몸에 쫙 달라붙는 스타킹 같은 옷을 입고 전시를 시키기도 했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나체로 전시를 하기도 했어요. 뭐 지금 생각하면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이 여자가 죽고 난 뒤에 박제를 했다고요. 전시를 했단 말이에요. 박제를 해가지고. 서구 문명이, 기독교를 바탕으로 하는 서구 문명의 선민사상, 우생학이 깔려 나오는 이 거지 같은 이 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문화가 얼마나 천박스럽고 괴랄한가 하면,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노예로 쓰고 전시에서 구경거리를 삼고, 그것도 모자라서 죽으면 다 박제를 만들어서 인류학 전시관 뭐 이런 데다가 전시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일.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1958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뭐 세계 무슨 인권선언 뭐 이런 거를 서양애들이 시부렁시부렁 그래요. 왜냐면 자기네들이 제국주의에서 했던 일을 덮어야 하니까. 자기네들이 승전국이 됐으니까 이제 세상이 조금씩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덮어요. 덮으면서 마치 자기네들은 그런 일을 안 했던 것처럼 싹 세탁을 하는데, 벨기에는 1958년도에 콩고 식민지에서 흑인들을 데려다가 또 이 짓을 합니다. 이때 서구가 막 집중적으로 비판을 해가지고 결국은 일찌감치 폐쇄되고 말았지만 1958년도까지 있었던 일이에요. 독일은, 우리가 생각할 때 독일은 굉장히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인데 당연히 있었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인종 전시를 못하게 한 것은 아돌프 히틀러였어요. 히틀러가 좀 재밌는 인물이에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동물보호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히틀러 때 만들어진 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명암이 좀 갈려있어요. 유태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잔악했던 사람이지만 그 외에 있어서는 히틀러가 한 것들의 공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히틀러 이야기를 잘 하지 않고 마치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자기네들이 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해서 사용을 하다가 이제 시대가 그런 시대가 감출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런 것들이 히틀러가 발의하고 히틀러가 실제로 실행했던 법률이라는 게 이제서야 밝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58년도까지 했다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일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프리카 원주민에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1903년에 오사카 박람회가 있었고 1907년에 그 메이지 유신했던 그 외왕이 저희 40주년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때 그걸 기념해서 도쿄 박람회가 열리는데 이때 그 인류학자였던 스보이 쇼고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인류학자들이 조선인 한 쌍이죠. 한 쌍을 전시합니다. 미개인이고 구경거리 삼아 전시를 시킨 거예요. 뭐 진실은 그랬다 그래요. 본인들은 잘 몰랐대. 그냥 의자에 앉아있기만 하면 일당을 주겠다 해서 앉아있었는데 그게 그런 식의 전시인지는 몰랐다고 하는데 일본인을 상대로 외국인들을 상대로 조선은 미개한 나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게 190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외라는 나라가 그 문화는 뭐 고려 때도 그랬고 삼국시 때도 그렇고 우리가 굉장히 많은 문화를 건네주고 그걸로 문명화된 지역이에요. 그거는 뭐 바꿀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강점기 때 역사를 바꿔서 뭐 임나부 뭐 이런 일본이 한국을 한때 점령했다는 이런 류의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사기를 쳐가면서까지 역사를 팍 뒤집으려고 하는 이유가 자기네들 역사의 뿌리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자격지심으로 그걸 뒤집어야 하는데 뒤집어야 자기네들도 우월한 민족이 되죠. 우생하게 근거합니다. 일본 민족이 우리보다 우세하다는 거예요. 우월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1907년에 조선인 한 쌍을 이렇게 앉혀놓고 전시회를 했다는 겁니다. 서구가 이런 짓을 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58년. 제가 1961년생이니까 제가 태어날 때까지만 해도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이라는 건 아주 근대에 와서 아주 현대에 와서 정말 불과 10수년 전에야 끝난 일이에요. 아직도 유효하잖아요. 아직도 동양 사람 지나가면 이렇게 눈을 서양 애들 눈 쭉 찢으면서 놀리는 일은 태반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들이 그동안 보호하고 공부하고 가르쳤던 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네들 백인들이 유색인종들은 노예로 짐승으로 생각했던 기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 눈에 볼 때는 불과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때는 우린 짐승이었으니까 동양인들은 흑인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보게도 걔들 눈에는 우리가 인간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방송 매체에서 그런 게 없는 것처럼 자꾸 포장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홍콩 문화를 서양이 이렇게 띄워줘가지고 홍콩 영화며 문화들이 굉장히 번성한 때가 있었죠. 홍콩이 뜨기 이전에는 베트남 같은 그 호치민 시티 그 옛날 이름은 사이공. 사이공은 뭐 세계 3대 미항이라고 불리면서까지 불란서식 문화가 꼽혔던 지역입니다. 이렇게 서구는 돌아가면서 동양 문화 하나씩을 띄워요. 이렇게. 세계대전, 2차 대전 후에는 홍콩 문화를 띄워준 거죠. 그리고 일본을 띄워줬고 이제 한국 차례가 됩니다. 없잖아요. 동양 지역에 이렇다게 문화를 띄울 만한 나라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우리께 된 거예요. 더군다나 한국은 진짜 그동안 서구식으로 굉장히 교육이 잘 돼서 완전 짝퉁 양키 문화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서양 애들이 볼 때 너무 대견한 거예요. 잘 키웠잖아요. 서양인처럼. 그리고 성형수술을 해가면서까지 뭐를 해가면서까지 서양인을 닮으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는 민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K문화라는 것과 서양인이 생각하는 K문화는 전혀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도 계속해서 방송이 이게 막 국뽕처럼 막 차오르게 띄워놓으니까 마치 우리가 서구에서 엄청난 대접이라도 받는 것 같아. 저는 그냥 인종박람회를 하면서 백인들이 유색인종을 재미거리 삼아, 구경거리 삼아 구경했던 것과 지금 한국 문화가 이렇게 전 세계로 나가서 외국인들이 환호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는 별반 다르지 않다. 왜? 아직도 그 친구들은, 제가 말씀드린 1958년이면 58년 개띠생들이에요. 그 개띠생이 태어나던 해까지도 인종 전시를 했었던 거예요. 그게 서구가 그렇게 막 지랄을 하면서까지 반대했던 이유는 그게 비인도적이고 비인간적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동안 자기네들이 해왔던 일을 왜 또 해가지고 이제 2차 대전 후에 그럭저럭 1940년, 45년도에 끝나고 58년까지면 꽤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세탁을 굉장히 잘해서 자기네들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자랑스럽고 정의롭고 선한 문명인 것처럼 광고를 해놨는데 니네가 초를 쳐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변하는 게 없습니다. 서구 문명의 기본적인 성향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기본 성향을 만드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여전히 그들의 문화의 정체성이고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바꾸지 않는 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